네, 월요일부터 최악의 날을 경험한 날이었습니다. 2024년 8월 5일. 더 이상은 잊혀지지 않는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양대 증시가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발생한 건 코로나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장 당신의 초이스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양대 증시,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가 모두 발동했다.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회차와 일자, 주요 원인과 낙폭을 한번 정리를 해봤을 때 코스피는 오늘로써 6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번째입니다. 그런데 보신다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지금 낙폭을 봤을 때 여느 때보다 큰 낙폭을 기록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81% 저가 기준으로 하락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깊은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 당시에 13%대 낙폭을 보여줬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크게 밀린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서브프라임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이렇게 크게 빠진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유를 더 모르다 보니까 충격은 더욱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 건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모두 발동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4년 만에 모두 발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전일 기준으로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을 했을 때 1분간 지속이 되게 될 경우에는 1단계가 발동을 합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오늘을 포함해서 총 6번, 코스닥은 오늘을 포함해서 총 10번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됐는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저점 기준으로 오늘 낙폭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2020년 당시에 코로나 이후에 사이드카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하고 나서 어떤 주가 수익률을 보여줬는가 2020년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수익률을 봤을 때 이틀 차에는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요. 60% 이상의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을 저점으로 잡고 이제 좀 매수의 기회로 잡아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이 자료를 통해서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프닝 때도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이때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유가 명확했지만 오늘 매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공포감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이제 남은 변수는 무엇이며 증권가 해석은 어떻게 내놓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의 레포트에서 한번 빼봤는데요. 지금 첫 번째는 데이터의 리얼리티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 실적 부분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연준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연준의 대응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드랜딩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라는 것이고요. 연준이 통화정책에 대해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하드랜딩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미 대선을 앞두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 기대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향후 3개월에 있어서 글로벌 에셋 얼로케이션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주식 투자 비율을 좀 줄였고요. 현금 비중을 확실히 확대해야 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12개월에 있어서도 현금 비중을 좀 줄이되 대신에 채권에 대해서 올려라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된 만큼 앞으로 증권가에서도 주식 비중에 대해서 줄이자라는 내용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라고 궁금하시다면 오늘 당신의 초이스에서 그 해법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든 시장입니다. 이유를 모르다 보니까 더욱더 공포감은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처럼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모두 발동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책을 찾아야 되나 궁금하시다면 당신의 초이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의 후회 없는 선택을 도와드릴 저는 이은지고요. 오늘 시장 정말 역대급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낙폭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크게 밀린 건 이번이 거의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양대 증시에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을 했는데 오늘 시장 무슨 일인가? 지금 전쟁 난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대범이노베이션의 조성일 본부장과 함께 시장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같이 힘든 시장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본부장님? 사실 지금 계속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원래 그전부터 계속 지금 뭐 AI 쪽 관련해서 아마존도 AI 관련한 지출에서 부담 느꼈다는 그런 커멘트가 지지난주에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도 이제 애플에 대한 주식 비중을 한 절반 이상 줄였다. 그리고 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블랙웰 관련해서 지금 이제 결함 부분이 좀 있어서 납품을 3개월 정도 지연할 수 있겠다. 더불어서 지금 또 이제 중동에서도 뭐 지금 이란, 이스라엘 관련한 지금 좀 여러 가지 좀 언짢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사실 지금 6월 달에 지금 그건 또 있겠지만 6월 달에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먼저 인하하고 하는 부분들이 해서 미국보다 통화정책을 먼저 변경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보다는 지금 결론적으로는 항상 이제 캐리 트레이드, 차익 매매를 하기 위한 부분에서 막대한 자금이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엔화의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난주 후반 부분에 이제 일본 중앙은행도 금리를 오히려 이제 인상을 하면서 0.25로 인상하면서 0.1 정도 인상하면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도 지금 전 세계 차익 관련한 유동성 부분에서 위험이 커졌습니다. 지금 뭐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에서 시장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의미는 없다고 봐요. 네. 물론 적을 제대로 잘 알아야지 향후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찾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이미 적에 왜 빠지는 데 이유는 다 쳐보면 다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 좋은 상황도 인해서 오늘 많이 빠졌지만 그와 반면에 좋은 면도 분명히 있고요. 또한 결론 먼저 말씀드린다면 오늘 이렇게 크게 단번에 빠진 부분들은요. 나중에 1, 2개월, 2개월 정도 지나고 본다면 오히려 이렇게 한 번에 크게 빠진 것이 차후에는 나올 수 있겠다. 오히려 우리가 1%, 2%씩 계단식으로 내내 흘러버리면요. 또 추가적인 현금도 이제 반등인가 하면서 추가하면서 점점 더 내가 갖고 있는 자금들을 다 쏟아부으면서 더 힘들 수 있는데 이렇게 빠져버린다면 우리가 신규 자금은 투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오히려 물론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건 맞겠지만 좋은 쪽 볼 수 있는 이슈도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통해서 좀 더 말씀도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들이 존버는 승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코로나 때 이후에 존버라는 키워드는 참 오랜만에 채팅창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버티시고 힘을 내셔라.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힘들겠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뜯어보자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다 흘러내렸고 그중에서도 뭐 어떤 종목이 낙폭이 유난히 컸다라고 보기도 힘들고 어떤 종목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견조했다라고 보기도 힘든 시장입니다. 그냥 다 10% 이상 빠지는 종목들이 수두룩하고 오늘 오르는 종목들이 거의 몇몇 종목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 본다면 거의 ETF, ETN 같은 종목들 그리고 유가 하락에 베팅하는 종목 그리고 인버스에만 좀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장에 대해서 주식 투자 자체가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아니야 이때가 기회야 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본부장님의 의견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예전에 2008년대 서프라임 모기지나 또는 2011년, 13년 때 위기, 또 2018년 무역 분쟁 1차 위기, 또 2020년 3월에 코로나 위기. 다 그 당시 때는 정말로 진짜 막 다 도망가고 싶은 그런 너무나 힘들었던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그게 1개월,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최고의 기회였거든요. 결국 뭐냐면 국내 한국의 경제 체력이 꺾이지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부분이고요. 또한 위기가 왔다 하더라도 글로벌 위기가 왔다 하더라도 빠르게 그걸 만회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결국에는 당시 때는 위기였지만 그것을 이겨내고서 상승해왔다 이런 부분을 보는데 최근에 봤었던 2020년에 3월달에 코로나 위기 그때도 단기 낙폭은 코스피도 뭐 2,000에서 800까지 떨어졌으니까요. 네. 단기간에 하지만 결국 보면 그때가 최고의 기회였죠. 그럼 본다면 저는 지금 보는 관점에서도요. 물론
지금 신용 물량도 있다 보니까 아직도 그리고 또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빠질 수 있다 보니 내일 또 내일 모레 시장도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볼 필요는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단기에 푹 빠져버리는 게 오히려 낫다. 내내 뭐 한 달, 두 달, 3개월, 4개월 내내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피말리기보다는 어차피 경기 둔화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한다면 한 번에 뺀 다음에 그 이후에 U자 형태, 우리가 당장 지금 V자 형태 반등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빠진 이후에 완만하게 1개월 정도 바닥을 다진 다음에 그다음에 U자 형태로 상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흐름은 나올 수 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기회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국내의 코스피의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때에 국내 기업들의 총집합인 당기 순이익 봤을 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전망치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 나왔던 7월 달에 국내 수출 데이터를 보면 10개월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또한 국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도 역시나 지금 9개월 연속 수출 데이터가 상승하면서 점점 이전 달의 수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도 HBM 관련한 수요는 더 폭증할 전망이고요. 더불어서 D램에 대한 업황도 더 나아질 전망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경기 현황에서의 수출 데이터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하반기에도 있거든요. 또 이익도 잘 벌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빠진다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넓게 본다 한다면 지금은 저는 기회다 이렇게 좀 큰 그림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조금 가져온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제 지금 HTS를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네. 제가 지금 띄워놓고 있는 화면은 삼성전자의 일봉은 아니고요. 주봉 차트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선에서 오늘 10% 빠지다 보니까 71,400원으로 마감했죠. 오늘 봤는데 아래 선은 지금 검은색 굵은 선은 항상 이렇게 코스피나 아니면 삼성같이 이렇게 큰 지수나 대형주가 이렇게 단기간에 크게 빠졌을 때 이때 우리가 단기 저점을 확인하고 또 더불어서 좀 신뢰도 높은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봤을 때 우리가 엔벨로프라는 지표를 많이 확인합니다. 이게 이제 일봉이든 주봉이든 그 당시 때 21선 이평선 대비해서의 현 주가, 종가에 대한 괴를 나타내고 있는 표인데 되게 제가 지금까지 19년 동안 투자를 이어왔을 때 코스닥은 좀 그렇고요. 코스피 지수 또 뭐 나스닥이나 S&P 500의 큰 지수들 그리고 또한 종목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다른 초대형 대형주들 봤을 때 이렇게 엔벨로프에서 마이너스 12 선을 지지라인으로 보는 차트가 지금 이 선이거든요. 이 검은색 선인데 이 선들은요 매우 높은 확률로 그 당시 때 단기 저점이 될 확률이 높았었습니다. 보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성전자의 2011년부터 지금까지 약 4년 정도 차트를 주봉으로 보고 있는 화면인데 자 보시면 이때가 지금 21년 지금 10월 달 이때에도 그냥 낙폭은 컸지만 결국 엔벨로프 선에서 주봉 마이너스 12% 단 이후에 그 다음에 큰 상승 나왔지 않습니까? 이후에 2022년 7월, 6월 이때에도 낙폭 컸지만 이때 한 번, 두 번 정도 시간차를 두고 분할 매수했단다면 그때는 또 반등 나왔고요. 그리고 2022년 9월 달에도 낙폭은 컸지만 다시 한번 그때 접근한 이후로 반등세 나왔고 다시 한번 또 지금 2년 만에 온 찬스거든요. 물론 지금은 너무나 보유한 종목들이 너무나 보기가 괴롭고 또 지금 얼마 안 되는 현금 가지고서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낙폭은 많이 보여줬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는 화, 수요일 넘기고 나서는 단기 반등에 대한 흐름도 우리는 기회로 볼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보유 종목 관련해서는요, 보유 종목도 이미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가 클 것 같기 때문에 보유 종목을 아무거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보다는 내가 지금 가지고 온 종목이 냉정하게 종목에 있는 섹터나 내가 투자한 종목이 지금 물론 마이너스 20%, 30%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올 하반기에도 내가 투자한 종목 섹터에 대한 전망치가 좋을 수 있고 내가 투자한 종목의 이익 전망치가 하반기에 좋냐 이렇게 냉정하게 판단하고 나서요 좋다고 한다면 인내의 시간이고요. 하지만 올 하반기에도 섹터든 종목이든 이익 전망치가 부정적이다, 횡보한다 싶으면 이때 오히려 매도한 다음에 하반기에 좋을 수 있는 종목으로 리밸런싱하는 그런 기회도 지금은 볼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넉넉히 보는 거는 아니다. 전략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하락장이 언젠간 끝나겠지,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지, V자 반등이 오겠지라고 기대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꼼꼼하게 점검이 필요하고요. 지금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야 되는 종목들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필요도 있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시간 좀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가시면서 고민하기로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시장 이야기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오늘 초이스 종목 두 가지 먼저 띄워드리면서 시장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띄워주시죠. 네, 삼성전자와 흥구석유입니다. 한 가지 종목은 오늘 시가총액 1위 종목도 10% 넘게 밀리면서 좀 충격을 줬었고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좀 나름의 베팅을 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이스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장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를 방금 말씀드렸지만 좀 초이스로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였던 흥구석유는 좀 비초이스로 해서 조금씩 비중을 정리해보자,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흥구석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동발 리스크가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몇몇 종목들, 오른 종목들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이쪽 리스크와 관련된 종목들만 올랐습니다. 오늘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장중 고점은 13%대까지 가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막판에 좀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결국 음봉 전환이 되면서 3%대 상승으로 그래도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시장 자체에서 상승한 종목들을 거의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 오르면서 마감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일단은 비초이스라는 것은 좀 변동성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도 사인이 나갈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 관심 두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지난주와 또 오늘도 많이 힘들었던 이유는 중동 쪽 관련한 리스크도 물론 있겠지만 이거는 투자 심리에 대한 측면이고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오늘 뭐 니케이도 11% 빠졌는데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미국발 고용보고서 충격 관련한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네. 그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좀 이동하면서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 커진 점.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시장을 억눌러온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사실 중동 쪽 관련한 리스크는 이제 중첩된 부분이지 이것 때문에 시장이 빠진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중동 쪽 관련해서 리스크를 볼 때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WTI 지표인데 지금도 되게 안정권에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에 지난주부터 주가가 흥구석유도 오른 부분은 당연히 좋죠. 단기 투자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이번 주 뭐 내일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번 주 수목쯤에 시장이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오늘 빠졌던 대형 종목들이나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반대로 흥구석유나 석유 종목들, 가스 종목들은 반대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흥구석유를 지금 보유하신 분들, 흥구석유뿐만 아니죠. 뭐 흥구석유, 뭐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그다음에 뭐 GSE, 대성에너지 이런 부분들 보유하신 분들은요. 이제 내일 제가 봤을 때는요, 내일 한 오전 장중에 이때쯤에 조금씩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씩 조금씩 나눠가면서 정리하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중동발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내내 보유하면서 욕심부리하지 하기보다는 조금씩 내일부터 비중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자. 그리고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신 분이 있다면 여기서 기분 좋게 단기 이익을 향유하시고 지금 많이 빠졌던 대형 종목들 위주로서 체크해 보시기를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 HTS에 알림 한 가지가 떴는데요. 미국 주식 지금 8월 5일 주간 거래가 정지된다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이제 5% 이상 빠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각 증권사마도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서킷 브레이커나 사이드카가 있듯이 이 부분도 이제 미국 주식장 주중에 낮에 매매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가 발동된 것 같은데 우선 리스크가 이렇게 불거질 때는 우리가 무리해서 매매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지금 보유 현금이 있다 한다면 야 지금이 기회니까 적극적으로 사야지 언제 사냐 한다면 최소한 그래도 투자 심리뿐만 아니라 이 시장이나 종목들도요. 1차적인 지지점을 확인한 다음에 그 이후에 뭐 단기 5일선 저항이나 11선 저항 이 부분까지 뚫어가는 부분들까지도 확인한 다음에 사도 늦지 않거든요. 우리가 최하락의 저점을 잡을 수 있겠다? 대응 어렵습니다. 그건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빠진 부분 때문에 매수하시기는 좀 권장드리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투자자 본인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 바늘로 찔러도 말로 줄줄줄 업황을 읊을 수 있는 네. 너무나 크게 자신감 있는 종목에 주가가 빠졌다 한다면 그때는
한 달, 두 달 정도 좀 멀리 보는 측면, 또 그리고 매수 물량을 한 번에 한 타이밍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넓게 보고 한 두세 번 정도 리스크 분산시키면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돼 있단다면, 그런 타이밍을 한다면 지금 나쁘지 않지만, 사실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바늘 높여서 툭 찌르면 주주주주 이렇게 업황에 상세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한다면 우리가 이번 주 내일 화요일과 수요일까지 봤을 때 이틀 정도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부분을 한번 1차적으로 한번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시장이 안정되는 부분을 보면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흥구석유를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중동발 리스크에 반응을 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라도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 보자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채팅창에 구텐탕님의 종목인 흥하해운 관련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먼저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하락으로 마감을 보여줬어요. 3,220원의 비중 15% 정도 들고 계신데, 그나마 본인이 들고 계신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봐줄 만한 수준인 것 같은데 너무 마음 아픈 날입니다. 다음 섹터는 이미 좀 상담 받으시기를 포기하신 것 같고요. 이 종목만큼은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금 더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평단가를 낮춰야 되는 건지 고민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운주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은 이제 어떤 좋은 매매를 하더라도 다 좀 안 좋은 부분들이 휩싸이면서 다 장점들을 묻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시장 주가도 좀 어려운 모습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흥하해운은요, 지금 보유하신 단가 3,220원, 그리고 비중 15% 한다면 저는 사실 상당히 나이스한 지금 보유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해운주 말씀드린다면, 저는 제가 지금 19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도 투자지만 특히 매크로 환경들을 연구를 하고 체크하는 부분에서 좀 장점이 있는 저도 투자 중에 한 명인데, 매크로 지표를 상당히 많이 보고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큰 그림 본단다면 현재 미국발 경기 둔화 관련한 이슈는 너무 좀 과장된 부분이 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과장된 부분에 휩쓸리지 말자, 이렇게 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있고요. 올 하반기 때 이제 미국도 아마 지금 전망치로 본다면 9월 달에 이어서 11월, 12월까지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여담이지만 이번 파월이 금리를 좀 인하하는 시점을 좀 늦은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깜짝해서 7월 달에 금리를 한번 25pp 인하했었으면 시장은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지만, 어쨌든 이제 미국도 금리를 최소한 2번, 연내에 3번 정도 인하한다 한다면 어쨌든 경기 둔화 이슈보다는 우리가 이제 경기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조선주뿐만 아니라 해운주도 올 상반기 대비해서는 늘어난 유동성과 경기 부양 관련한 의지 때문에 저는 경기간 하반기 좀 좋을 수 있겠다 본다면, 해운주는 당연히 경기가 좀 좋아진다면 물동량이 증가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장점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지금 잠깐 주가가 흔들림이 있겠지만 이 종목을 내가 한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한 2주일이나 한 달 정도 좀 내가 그냥 개의치 않고 보겠다, 이런 관점만 가능하시다 한다면 저는 지금 9월, 10월 넘어가면서 경기 오히려 부양 관련한 그런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최소한 4월 달에 기록했던 4월 초에 고점했던 4,000원 라인, 이 부분까지 올라가는 것은 저는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흥하해운까지 첫 번째 종목 상담 이렇게 바로 이어서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초이스 종목은 자연스럽게 삼성전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낙폭이 정말 상당했는데 코스피 200에 있는 전 종목이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총 1위 삼성전자가 10% 넘는 낙폭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 종목 그래도 담으신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아요. 네네. 그 담는 초이스가 지금 본부장님의 초이스에 의하면 그래도 잘했다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데, 삼성전자 진짜 지금 매수 기회일까요? 네, 우선은 지금 사실 먼저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삼성전자의 이번 사이클, 하락 사이클의 최저점은 어디겠느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명확하게 인정하고 가야겠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제 확률적인 부분도 당연히 가미를 하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도 지금 삼성전자의 제가 주봉 차트를 한 번 더 가져왔습니다. 제가 아래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 부분은 주봉 차트인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요, 이 삼전이
올 하반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BM 아마 엔비디아 향 관련해서 HBM3E 이 관련 부분이 아마 통과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래서 매출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더불어서 삼전이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는 D램, 낸드 플래시 이 두 가지 메모리 쪽의 업황이 하반기에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거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때 더욱더 큰 이익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 내가 보는 종목이 이익이 올 하반기에도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가지고서 다음 차선에서 차트를 보는 겁니다. 본다면 지금 보신 차트는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아래 검은색 선은 우리가 엔벨로프라고 해서 우리가 단기 하락이 심했었을 때에 단기 저점물 라인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한 가지가 엔벨로프인데 현재 저는 마이너스 12% 라인을 설정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은색 굵은 선인데요. 지금 2021년에도 그렇고 지금 2022년 중반, 2022년 후반 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최근 3년, 4년 사이에 엔벨로프 마이너스 12% 선을 지금 4번째 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앞전 3번에 보면 다 같이 마이너스 12선에서 일주일, 2주일 이상 더 머무르지 않고 반등이 세게 나왔거든요. 과거로 한번 볼까요? 과거로 보면 자 2020년 코로나 때도 이 삼전 같은 경우에는요 한 2주 3주 동안만 마이너스 12%선 아래에 있었지 결국에는 그때가 저점 영역이었고 그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게 100%다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이렇게 큰 종목 이 대형 지수나 대형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들이 많이 좀 맞거든요. 그래서 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먼저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을 한다면 어쨌든 두 가지죠. 일단 올 하반기에도 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종목이다. 네. 이런 부분을 보고서 차선으로 차트를 볼 때에 지금 단기 낙폭이 큰 상황이니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한 달 정도 기간을 보는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이 있다면 그것도 단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한 2번, 3번 정도 나눠서 정액으로 나눠서 분할시킨 다음에 지금 1차매수 한번 들어가고 지금 이 엔벨로프 마이너스 12선 기준을 봤을 때 만약에 10%가 더 빠진다 한다면 그때는 2차 매수 이렇게 두세 번 나눠가는 전략에서 본다면 상당히 확률이 높을 수 있거든요. 이런 관점으로도 볼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엔벨로프 관련한 종목 투자 방법도 중요한 확률 높은 매매 방법이긴 한데 올 하반기 때 이익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종목이라 한다면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중소형 종목에서는 맞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수나 대형 종목으로 봤을 때에 또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종목에만 한해서 본다면 확률이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기술적 낙폭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점 짚어주시면서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좀 기회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니까 채팅창에 바로 이 종목이 올라옵니다. SK 하이닉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SK 하이닉스의 낙폭이 앞으로 조금 더 두드러질 경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면서 네네. 반도체를 볼 것이라면 삼성전자 향 반도체로 접근하는 것이 지금은 더 낫다라는 뷰를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낙폭 자체로만 봤을 때에는 삼성전자보다는 살짝 덜했어요. 네네. 그런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어떤 뷰를 갖고 계신지 본부장님의 뷰도 궁금하고요. 네네. 지금 조 AD님이 SK 하이닉스 상담을 올려주셨는데 이 종목 한번 상담을 받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단가가 높으십니다.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207,500원 그리고 비중은 10%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바로 한번 상담을 진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SK하이닉스는 저는 삼성전자보다도 이미 지금 낙폭 매력이 좀 더 커서요. 저는 이걸 종목을 보유하신 분께서는요, 지금 좀 현금을 좀 마련하셔가지고, 네. 뭐 현금이 없단다면 포트폴리오 내에서 좀 이제 올 하반기에도 기대감이 좀 없는 종목을 한다면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서 현금을 마련한 다음에 오히려 SK하이닉스는 한 14만 원과 15만 원 라인, 한 10 또는 16만 라인, 14에서 16만 라인 언더 그 사이 밴드 내에서 한 번 더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지금 단기적으로 빠지고 있지만 요인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주가 변동성의 폭은 반등 나온다면 더 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올 하반기에도 반도체를 봐야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HBM에 대한 수요가 올 하반기에 더욱더 폭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명확한 사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드디어 고체덩이였던 디램 시장이 올 하반기에는 더욱더 상승할 여력이 클 수 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사실 삼전의 사업 구조와 SK 하이닉스 사업 구조를 본다면 HBM과 디램 업황이 하반기 좋다? 그런 투자이더라면 알파, 변동성이 큰 것은 SK 하이닉스예요. 사업 구조상.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부 내에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세트도 있고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베타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반도체 시황에 대해서 업황 하반기에도 좋을 걸로 전망되시는 분들은요. 하이닉스를 봐야겠죠. 지금 봐서는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의뢰하신 분께서 비중도 10%고 또 20만 7,500원 라인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현금 좀 확보하신 다음에 어떻게 확보하셔가지고 이 종목이 단기 낙폭을 끝내고 나서 좀 반등을 한번 시도해 한다면 그때 한 번 더 비중을 두 번 정도 나눠서 조금씩 더 물량을 지금 이런 거를 기회로 보시고서 네. 접근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다른 포트폴리오를 한번 정리를 해서 오히려 이쪽으로 추가 매수 관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낙폭이 크게 가져갈 때 같이 하락하는 종목이 있죠.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네. 비토박님께서 15만 원에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반도체 종목들 줄 초상이다. 리노공업은 심지어 26만 원이다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한미반도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올 상반기, 작년도 마찬가지였지만 올 상반기에도 이제 HBM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독자적인 TC 본도에 대한 그런 이제 그런 지배력 부분 때문에 또한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올 상반기에는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에다가도 TC 본도 납품할 수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급증을 했었죠. 지금 이렇게 지금 6월 차트 보시다시피 6월 14일부터 지금 두 달 동안 빠지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보는 이 최근 두 달간에 빠지는 부분은요. 이 종목이 나빠서 빠진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이 아니라 주식의 측면에서 우리가 주가 보니까 주식의 측면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이익 냈던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물량도 많다 보니 거기에서 이제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에서 빠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건 이제 주가에 대한 흐름이었고 기업, 한미반도체의 중장기 흐름을 볼 수 있는 기업과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을 본다면 저는 지금도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물론 이 종목도 그렇다 한다면 언제 시점에서가 저점이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판단하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누구도 하기는 어려울 그럼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정말로 지금까지가 아니라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도 꾸준하게 업황이 성장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최고의 그런 업황과 종목이고 지배력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시나리오가 있는 기업인데 이렇게 빠졌다 한다면 우리는 이거 시각을 반대로 해서 이 종목이 없는 분들은 이 종목을 계속 주시하시면서 이 종목 언제 매수할까? 노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을 보유하시는 분들이 한다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처럼 이 종목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이미 매도할 타이밍이 지났습니다. 매도할 타이밍은 이미 지금 6월달 말쯤에 21선 이탈할 때 또는 지금 7월달 중순 때에 지금 제가 본 차트에 61선이 16만 원 나뉘었는데 이때를 깼을 때가 팔 타이밍이지 전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좀 인내하면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 빠졌지만 업황도 그렇고 내년까지도 최고의 종목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빠졌으니까 언제 또 비중을 확대할까 이런 기회를 보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너무 침울해 있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종목들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도 그렇고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오늘 다 이평선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맞습니다. 네네. 이런 경우에 매수를 하고 싶어도 언제가 적절한 시기인지 낙폭이 언제까지 이어질 건지 전문가들도 감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장이다 보니까 매수 타이밍 잡기도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조금씩 현금의 여유가 있다면 조금씩 담아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며칠간은 좀 지켜봤다가 뭔가 반등의 사이클이 나올 때 그때쯤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이 언제쯤일까요? 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입에 좀 발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명확한 좀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반도체 업황만 본다 한다면 두 가지의 중요한 실적 발표 일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8월 중순 때에 TSMC가 7월달 매출 데이터 발표합니다. 이 부분 정말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 전 세계 반도체 부분에서 중요한 화두가 TSMC와 엔비디아지 않습니까? 네.
8월 중순쯤에 7월달 매출 데이터가 TSMC에 나오고요. 또한 8월 28일 날, 앞으로 지금 많이 남았는데 네. 8월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진정한 반등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조금은 좀 뒤에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TSMC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8월 말에 있는 엔비디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가 물론 2분기 실적도 잘 나오겠지만 앞으로 향후 1년간의 가이던스 이 부분에 대한 수치가 매우 중요할 건데 이거는 아직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내내 서프라이즈를 냈지만 이번에도 서프라이즈일까? 이 부분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업황 반전의 최고의 키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이 오늘 8월 5일인데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쵸. 그래서 엔비디아 발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단기 흐름으로만 좀 보자. 그래서 어떤 현금이 있다 하더라도 좀 큰 의미 있는 자금을 투자하는 부분은 조금만 좀 미루자. 한다 하더라도 단기로 치고 빠지는 부분만 이용하자. 큰 자금에 대한 여력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은 8월 28일 날 나온 엔비디아 이슈 나온 이후의 상황을 보고서 한 번 더 재판단을 하자 말씀드리겠고요. 단기 대응을 본다 한다면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수 네. 이 두 가지 매수가 아침부터 해서 쌍끌이로 매수 들어오면 그때가 좀 저는 첫 번째 기회일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선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 시점을 잘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토박님께서 손절 타이밍을 놓쳐서 기도만 하고 연말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점 이야기해 주시는데 한번 수급적인 동향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추가 매수 타이밍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초이스 종목은 삼성전자 살펴봤는데요. 자료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실시간 종목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02-325-8200번 활짝 열어줄 테니까요.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내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은 그동안 정말 핫했던 종목이죠. 유튜브에서 용선제이님의 종목 인벤티지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으로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인데 하락장의 여파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10% 낙폭 보이는 거 대다수 종목들이 이렇기 때문에 얘만 이렇게 빠졌다라고도 보기 힘든 장이에요. 16,700원에 들고 계시고 10% 비중 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인벤티지랩 기본적으로 지난 금요일과 오늘 빠지면서 차트만 보시면요. 그동안 그 7월 초부터 해서 이제 페트론에 이어서 또 뒤늦게 상승했지만 비만 치료제 관련한 기대감으로 7월 초부터 상승하면서 지금 7월 중순까지 보면 15,000원 제가 선 긋고 있는데요. 이 15,000원 라인이 그래도 최근 한 달 동안 지지받았던 중요한 라인이었는데 깬 포인트가 지난 금요일과 오늘 깼습니다. 근데 네. 보면 지난 금요일과 오늘은 어떤 종목이라 하더라도 그 종목에 속한 섹터나 그 종목의 어떤 개별적인 이슈가
어떤 게 나온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다 같이 무너진 흐름이었거든요. 결국에는요, 지금 인벤티지 랩은 한 달 동안 유지했던 좋은 흐름 내에서 결국 이 흐름을 깬 거는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한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다거나 또는 인벤티지 관련해서 어떤 과도한 차익 매물 나온 이런 이슈가 아니고 시장 리스크가 나오다 보니까 지지라인을 깬 거거든요. 이런 확인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올 하반기에도 지금 우리가 삭센다 관련해서 특허 만료가 다가오고 있고요. 또한 지금 이제 일라일릴리 노보 노디스크뿐만 아니라 후발주자인 암젠까지도 시장에 뛰어들고 국내 시장에서도 다양한 제형을 통해서 뛰어들고 있는 그 사이즈가 커가고 있는 시장. 또한 비만 치료 GLP-1이 적응증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본다면 지금 인벤티지 랩이 주가가 반영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올 하반기 더 커질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유지된 상태고 깨진 게 없는 상태인데 그리고 또한 잘 유지해왔던 15,000원 라인을 결국에는 버티다가 시장 때문에 빠졌다 한다면 추세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본다면 오히려 시장이 보유하시고요. 만약에 조만간 또 다시 한번 시장 상관없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또 다시 해외 쪽에서 한 번 더 좋은 또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아마 반등은 다른 종목들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빠르게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물론 매수가가 10% 비중에서 16,700원 라인인데요. 뭐 그런 사실 단순하게 지금 빠진 수익률 마이너스는 크다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종목의 잘못한 부분이거나 비만 치료제가 잘못한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또한 뭐 페트롤 같이 엄청나게 큰 상승 보인다면 빠진 것도 아니고요. 이런 중요한 테마에서 6월달 중순 대비해서 겨우 2배도 못 오르고 빠진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종목은 지금은 좀 인내의 구간이다. 오히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좋은 내용 나온다 한다면 한 번 더 빠르게 15,000원 이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는 좋은 흐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기다려보면서 반전의 주가 반등을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그래도 2차 전지 종목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버텨주나 싶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2차 전지 종목들이 선방하는 흐름이었고 2차 전지 종목들 사실 오늘 장 초반에는 괜찮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충격의 여파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KM2님의 종목 포스코홀딩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만 2천 원 그리고 5% 들고 계신데 시장 더 떨어질까요? 손절을 해야 될지 지금이 더 매수를 해야 되는 그 기회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35만 2천 원이면 최근에 들어가셨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사실 의뢰하신 분께서 포스코홀딩스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값에 매수하셔야 했는데 이번에 조만간 좀 반등이 이번 주에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35만원까지 올라갈 수 여부는 봐야겠지만 저는 이 종목은 물탈 기회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좀 반등이 좀 나온다 한다면 한 34만 원 라인에서 언저리에 온다 한다면 약손실로 좀 마무리하시기를 좀 권장드릴게요. 왜냐하면 물론 이 종목의 투자 심리치면에서는 2차 전지가 대부분 지배하고 있지만 실제 이쪽 포스코홀딩스의 이익 부분에서 좌지우지하는 부분은 사실 최강입니다. 최강 쪽. 근데 지금 6월달, 7월달에도 나온 내용이지만 오늘도 또 최근 나온 내용이 지금 중국산 저가 최강제 물량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 부분들. 결국에는 어쨌든 다 시장 논리를 본다면 수요 공급 이슈인데 지금 수요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에서 물량 공급이 늘어난다? 그러면 좋을 수 있는 게 사실 없죠. 본다면 2차 전지 관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투자 심리가 좀 불안한 부분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더불어서 매출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인 최강 쪽에서도 당장 좋은 부분이 안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최강 물량에서 많이 나온다 한다면 이걸 다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경기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중국은 지금 GDP가 5%도 사수 못하고 있고 4.7 나오고 있습니다. 한다면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최강 관련한 물량을 소화할 때 기대감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 한다면 포스코홀딩스 관련해서 좋을 수 있는 이슈가 좀 부재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오히려 주가가 더 빠졌음에도 빠질 수 있는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7월 달에 잘 버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미 7월 달에도 더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잘 버틴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본다면 좀 더 빠질 수 있는 여력은 있겠다. 그래서 조만간 기술적 반등 나올 때에 그때 한 34만 원 정도 라인에 올라온다 한다면 좀 약손실로 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보시기를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5%여서 혹시 이 종목도 추가 매수의 기회 사인을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약손실로 마무리를 해보자는 의견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알테오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2차 전지 종목들도 그랬고요. 바이오 종목들도 장 초반에는 그래도 버텨주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달랐던 종목이 이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상승폭이 상당했기 때문에 오늘 초반부터 다른 대형 바이오 종목들에 비해서는 크게 밀리면서 출발을 했었고 결국에는 10% 넘는 급락으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기대감 상당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17만 2천 원의 비중 5% 들고 계시기 때문에 매수는 잘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알테오젠은 상당히 잘 매수하신 것 같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종목을 잘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 때도 물론 오늘 하루 낙폭은 컸지만 최근 흐름을 본다면 상당히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알테오젠 한번 어차피 매수하신 게 17만 원인데요. 단기적으로 만약에 현재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요. 마침 오늘 장중 저점이었다가 올라왔지만 25만 원 라인이 지금 6월 달부터 했을 때 횡보하는 추세에서 저점 지지 라인이었고 마침 동시에 현재 상승하고 있는 60일선 이평선에 닿고 있는 동시 교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중요한 지지 라인을 이 종목은 깨지 않고서 반등 나왔는데 본다면 시장에 무너진다 하더라도 지금 25만 원대 초반 부분에서는 물량을 사고 싶어하는 물량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선 지금 9월 23일 날로 보여지는데 이때에 지금 이제 키트로다 SC 관련해서 이벤트가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또 깜짝 또 이벤트 나왔었습니까? 산도제 SC 관련해서 그럼요. 좋은 내용 나왔는데요. 알테오젠은 만약에 이 종목을 물론 종목에 대한 믿음이 물론 강하겠지만 최근에 시장에 대한 흔들림도 좀 회피하고 싶다 한다면 오히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5만 원 라인, 이 라인이 지금 지지 라인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25만 원 라인을 만약에 깬다 한다면 그때는 전량 입절해도 될 것 같아요. 입절하고 오히려 좋은 종목인 것을 좋은 판단을 통해서 매수하신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에 25만 원 깨면 매도했다가 그 이후에 더 밀린 다음에 한 번 더 중요한 반등 나오게 되면 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 종목이 빠지든 말든 상관없다 한다면 지금의 하락대에도 개의치 마시고 9월 달 중순 말까지 더 보자. 한데 아무래도 지금 저희한테 의뢰하신 거를 본다면 비중이 5%라고 하니까 하는데 제가 지금 의뢰하신 분께서 정확한 어떤 이제 이 종목에 대한 그 바라보시는 그 시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시장 낙폭을 조금 피해서 만약에 25만 원 깨면 매도해 5% 비중이니까요. 뭐 기분 좋게 입절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저 아래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비중이 더 크다면 제가 또 잘게 말씀드리겠지만 네. 5% 비중이니까 좀 깔끔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바이오의 대장 종목 중 하나죠. 알테오젠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종목도 추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대한 많은 종목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훈님의 종목이고요. 마녀공장 살펴드릴게요. 24,812원에 비중 30%입니다. 더 이상 추가 매수도 힘들어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24,000원대면 사실 금요일장도 힘든 시장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잘 버텼던 종목이잖아요. 네네. 화장품 중에서도 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많은 종목이기도 하고 네네. 그런데 오늘 시장이 진짜 충격이 컸기 때문에 뚝 떨어졌습니다. 이 네. 종목도. 어떻게 보실까요? 네, 화장품 종목 특히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올 하반기에도 미국향 관련해서 어디 뭐 코스트코에 입점하거나 미국에서 현지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유통 채널에 입점하고 있는 그런 미국향 기업들은 함부로 파는 건 아니다. 이미 오늘 낙폭을 피할 수 없었고 두드려 맞았단다면 저는 화장품 기업, 미국향 기업들은 더 보유하자. 상반기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에도 언제든지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만 또 이제 이런 안 좋은 심리만 꺾인다 한다면 다시 좋아진다 한다면 빠르게 반등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스킨케어 관련해서 장점이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이미 7월 달에 코스트코 오프 매장에서 입점을 했고 또한 올 하반기에는 우리가 미국 현지에서 뷰티 멀티숍 보여지고 있는 얼타 입점 계획이 있습니다. 그만큼 상반기에 이어서 특히나 이 기업은 하반기에 미국향 관련해서 좋을 수 있는 이벤트가 모여 있으니까요. 또 화장품 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올 하반기에도 미국향 관련해서 올 하반기에 미국에서 소비 관련한 이벤트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아마존 관련한 세일
이벤트도 있고 또 우리가 11월 11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요. 또한 12월 말에는 또 크리스마스 데이도 있고 하반기 내내 또 미국향 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 이벤트, 여기에서 화장품 기업들이 힘낼 수 있는 이벤트가 또 모여 있으니까 또 마녀공장도 하반기 때 이벤트가 있으니 이런 부분 본다면 지금의 낙폭은 매우 힘들고 아쉽지만 조금 내가 볼 수 있는 투자의 시계를 넓게 보면서 인내하면서 본다면 분명히 이 종목은 반등 여력이 클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좋은 쪽으로 좀 보시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대로 그대로 보유하면서 들고 가면 되는 거겠죠? 네, 아직 좀 이제 이 종목을 비중을 좀 확대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더 애매할 것 같고요. 네. 차라리 제가 다음번 또 다음 또 방송 나올 때 그때 한번 의뢰하시기를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이 기회를 내가 활용하면서 기회를 추가 매수할까? 너무 이렇게 좀 이슈보다는 지금은 좀 더 그냥 보유한 물량만 인내하면서 보자. 동향을 좀 보자. 이렇게 좀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채팅창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 주식 상담이 의미가 있을까, 종목 상담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용기 내셔서 저희 상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힘든 날들은 벽이 아니라 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버텨보셨으면 좋겠고 내일 조금 더 힘나는 초이스를 할 수 있게끔 내일장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내일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한 서너 가지 정도 좀 줄여서 말씀을 한 2, 3분 정도 드릴 건데요. 우선 지금 여러 가지 엔캐리 청산, 경기 둔화 우려, 또 중동 이슈까지도 여러 가지 겹치면서 지금 부정적 이슈들이 내내 검색만 하면 뉴스에 도배하는 부분인데요. 항상 과거에도 보면 2008년이든 11년, 13년, 2018년, 2020년, 2022년 항상 시장에 빠지면 언론은 항상 부정적 이슈만 부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숨겨져 있는 장점도 볼 줄 알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올 하반기에도 국내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과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은 올 하반기에도 증가하는 트렌드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을 어려운 시장 때에도 꼭 볼 줄 알아야 한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미 금요일과 오늘까지 시장을 하락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급하게 하락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부터 우리가 무리하게 투매를 할 필요는 없겠다. 조금 인내할 부분이 있겠고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살면 좋지 않겠나, 저가 매수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뇌동매매는 하지 말자. 조금 더 신중하게 보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접근해도 나쁘지 않으니까 우선은 화요일날, 수요일날 어디서 하락을 멈추는지를 한 번 더 보면서 한번 체크해보자. 이렇게 좀 보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여전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나 또는 관심 있는 종목이 신용 비율이 5% 이상이다 한다면 그 종목은 조금 더 좀 웬만하면 매수하기보다는 좀 더 좀 보수적으로 보시기를 말씀드려서 지금은 신용 물량이 아직도 19.5조 원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상황은 봐야겠지만 높은 상황이고요. 최소한 신용 물량이 16조 원대 중반, 17조 원대 초반대야 되어야지만 저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신용 물량 부담이 크다. 그래서 신용 비율이 5% 이상의 종목은 우리가 더욱더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눈높이는 조금 낮출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같이 힘든 장에서 무리하게 투매를 하시는 것도 참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전해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진단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